2014년 1월 3일에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해서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근데 사건 직후에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나왔어요. 갑자기 사건 현장을 물청소를 해버린다던가. 아 맞아요. 그리고 사고가 딱 나자마자 나왔던 보도들은 뭐 경상이다. 뭐 그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뭐 과도로 찔렸다. 뭐 노인이 찔렀다.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왔단 말이야. 진짜 이해가 안 가잖아. 네. 굉장히 좀 이상했단 말이죠. 그런데 더 이상한 점들을 박선원 의원이 어제 오늘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폭로를 했습니다. 김건희의 측근이자 검사 출신이자 국정원 법률특보 김상민이 기억하지? 잘 챙겨두라고 한 김상민이. 네네네. 김상민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김상민이. 이 김상민이가요. 윤석열 파면이 4월 4일 당했거든요. 네. 파면 직전에 이재명을 향했던 테러를 축소를 합니다. 이게 한참 지나서잖아. 김상민이가 축소를 해서 대선 기간에 이재명 후보를 위험에 노출시키려 했다라는 의혹이야. 간단하게 정리하면. 와, 이게 진짜 끔찍한 의혹적입니다. 축소시켜서. 예. 관련해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영상을 잠깐 보고 와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최측근이자 정치검찰 출신 김상민 전 국정원장 특보가 2024년 1월 발생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를 커터칼 살인 미수, 즉 커터칼로 뭔가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식의 커터칼 살인 미수라고 축소 왜곡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김상민 특보는 윤석열 탄핵 인용 하루 전인 지난 4월 3일 법원이 적시한 범행 도구인 등산용 칼을 문구용 커터칼이라고 하는 등 상식 이하의 용어를 써가면서 당시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잃을 뻔했던 엄중한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테러국에 보냈습니다. 이 칼과 문구용 커터칼이 같습니까? 국정원은 김상민의 축소 왜곡 보고서가 작성된 지 한 달여 뒤인 지난 5월 14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 대테러 합동조사팀을 가동하는 것이 불요하다라는 입장을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즉 유력 대선 주자를 흉기로 찔러 하려 했던 사건은 테러가 아니니 국정원 등 관계기관은 손 놓고 있어도 된다라는 신호를 준 것입니다. 와, 이거는 진짜 너무 끔찍한 얘기야. 김상민은 김건희 최측근입니다. 네. 예, 공천을 주려고 그렇게까지 애를 썼으니까. 그런데 지난 대선 기간에 테러 위협이 진짜 많았잖아요. 맞아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근데 그거를 테러 대응을 못하게 그때까지도 작업을 쳤다? 저거 우리 이런 의혹이야. 대선 기간이라 모르고 있었네. 5월이면은 네. 정신 없어서 모르고 있을 때 와. 저도 뒤에 사고 있었던 거잖아요. 의원님 정리를 좀 해주시죠. 와, 이거 진짜 이거 굉장히 큰 건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24년 1월 2일 날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을 방문했던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테러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때 사용됐던 칼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보기 흉한데 어쩔 수 없이 다시 가져 나왔는데 이 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칼을 이제 갈아가지고 양념해서 예. 이걸로 살인을 하려고 한 것이죠. 근데 김상민이라고 김건희 윤석열의 가장 가까운 측근 조국을 잡아 없애준 그래서 너무도 고마운 김상민이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김상민이는 대테러센터에서 국정원의 대테러국장이 김상민에게 이 사건을 테러로 볼까요 말까요 하는 의견을 물으니까 이런 사건이 아니고 이걸로 그냥 긁힌 정도 사건인데 뭐 테러냐 하는 보고서를 쓴 거예요. 와. 네? 그것도 언제? 25년 올해 4월 3일. 그러니까 마치 4월 4일 날 헌재에서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되면 이때부터는 마구잡이로 쓸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낸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대테러국에서는 국정원 안에 기조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법무처에다가 이게 테러인지 아닌지 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물으면 테러라고 할 것 같거든. 거기는 진짜 변호사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조태용의 오른팔이자 김건희, 윤석열의 최측근이에요. 가장 측근인 법률특보한테 물어봐서 보고서 제목이 야당 대표 커터칼 살인 미수 사건 그 테러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 그 보고서가 진짜 2025년 4월 3일 보고서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미 그 사건의 진상은 다 밝혀졌는데 와 한참 그러니까 이게 지나서 올해 1월 경에 와. 대법에서 이거는 테러라고 규정이 됐어요. 예. 네. 이 사람이 김진성이가 확정 판결. 야당 대표를 정치적 목적으로 살해하려고 해서 이건 중대한 문제다.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문제라고까지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대선이 다가오고 그다음에 여차하면 이재명을 다시 보내버리든지 뭔가 해야 될 그런 위기에 사로잡혀서 4월 4일 날 헌재에서 기각되면은 이재명 대표를 왜냐하면 대선이 없으니까 또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한 거고 그다음에 5월 14일 날 이 보고서에 근거해서 국가정보원 대테러국이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 구두로 통보를 합니다. 자 잠깐만요. 네. 자, 요 부분을 우리 곽수산 씨가 읽어주세요. 네. 이게 한참 그러니까 진상규명 다 되고 대법에서도 다 결론 난 일이야. 그리고 2025년 4월 3일에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네, 결국 피고인에게 확정된 판결에 의할 때 본건 커터칼에 의한 살인 미수 행위는 테러 방지법에서 정한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와, 이 미친 거야. 이 진짜 미친 거야. 이게 보고서 이건 내용이에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야. 커터칼이라 해서 증거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 어. 칼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었는데. 경정맥의 67%가 잘려가지고 1mm만 더 갔으면 돌아가실 뻔했는데. 와. 제가 이재명 대표께 약속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정권 교체되면 이 사건을 반드시 밝히겠다. 아, 네네. 왜냐하면 이거는 국정원하고 총리실하고 다 연관이 돼 있으니까. 네. 정권 교체가 안 되면 이 사건을 밝히기 어렵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정권 교체된 지 64일 됐는데 네. 정말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이 문제를 다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5월 14일이 어느 날이냐면 5월 14일. 5월 12일부터 대선 후보 등록을 해요. 등록을 했는데 올해 5월 12일 잘 기억하시면 그 전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첩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뭐 유리로 방탄벽을 쌓느니 많이 그런 준비를 실제로 하고 있던 때란 말이에요. 그때 총리실 대테러 센터에다가 테러 아니다. 오. 그건 뭐예요? 총리실의 국무조정실 밑에 있는 대테러 센터가 합동조사팀이나 이런 걸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와. 그러니까 뭐예요? 국정원, 경찰, 군, 소방방재청 일체를 무장해제 시켜놓은 거예요. 와. 그러면 뭡니까? 이재명 후보, 근데 대통령 후보입니다. 어떻게 해도 된다는 그런 신호를 준 거잖아요. 그렇죠. 뭐 경악을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갈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정말 이 총리실에서 국무조정실에서 다시 이걸 조사를 해라. 그리고 국가정보원에서는 이런 판단 다시 내려야 된다. 그리고 검찰과 부산경찰청에서 이거 재수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제기를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습니다. 야, 이건 진짜 심각하다. 아니 그때 또 가뜩이나 테러 위협의 제보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 너무 이상하게도 국민의힘 쪽에서 엄청나게 조롱을 많이 했어요. 박규택이가 그 방검복 입고. 네, 나와서. 방검복 입고 나와서 맞아요. 조롱하고 뭐 맨날 아무튼 그 사람들이 나가고 맨날 그 보호막을 자꾸 없애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 근데 물 밑에서는 또 김건희 측근이 이건 테러가 아니라는 것을 또 작업을 하고 있었어. 예. 이게 진짜 끔찍한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혹시 이 파일을 혹시 띄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다 띄워드립니다 저희가 네. 오늘은. 한번 네. 차분하게 좀 이야기. 이건 뭐냐면은요. 24년 1월 1일 사건이 나고 10시경에 소방 구급 발생 일보가 나옵니다. 소방 구급 발생 일보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괴한에게 피습되었고 목 1.5cm 열상 칼로 찢겼다는 거예요. 패여서 찢겼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런 사건이다 해서 소방청에서 보고를 올립니다. 소방청에서. 그런데 일보. 바로 직후에 다른 직후에. 보고서가 올라갑니다. 이건 뭐냐? 대테러 종합상황실 2보가 올라가요. 2보. 2보에서는 뭐예요? 이건 작성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테러 종합상황실인데 예. 이재명 대표 의식 있음. 아. 요게 왜 올라갔느냐? 부산대학교 응급실에 국정원 부산지부 대테러과 과장이 이 현장에 있었어요. 부산대 의대 응급실에. 그래가지고 이자가 나타나가지고
대통령님이 이재명 후보 대표가 살아 계시는 것을 확인하고 살아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올리니까 의식 있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의식 있음 적혀 있고. 그 별거 아니네 이렇게 이제부터 완전히 뒤집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60, 70대 노인이고 괴한이 아니고 과도. 출혈량도 적고 과도가 여기서 나오네. 과일 깎는 칼이고 과도. 목 부위에 1.5cm에 불과하다. 이렇게 출혈량 적은 상태. 여기에 다 나오네. 네. 그러네. 그런데 아까 그 보고 체계 있지 않습니까? 이 보고 체계. 네, 보고 이거를 체계. 보시면 제1보 소방일보는 소방방재청에서 대테러 센터로 올라가는 거예요. 총리실로. 네, 총리실. 그거를 뒤집어 엎는 보고서가 국가정보원 쪽에서 센터로 2보가 올라간 거예요. 국정원이구나. 국정원 쪽에서. 그래서 그 2보가 올라가는 갖고 완전히 물타기 시작되고 딱 12시 지나면서부터는 헬기 갑질러기를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것도 국정원 작품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헬기 갑질로 하면서 온갖 유튜버들이 예, 다 난리 났었어요. 우리 이재명 대표가 마치 무슨 자작극 꾸민 것처럼 뒤집어 버려요. 맞아. 대테러 방지법에 의하면 이제 이런 것을 일체 금지시키게 돼 있거든요. 테러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테러 방지법에 하면 국가정보원은 테러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별거 아니다 해놓고 오후부터 뒤집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알겠다. 그러니까 생각해 봅시오. 만약에 그렇게 뒤집힌 과정에서 우리 대표님한테 정말 무슨 일이 있었어 봐요. 아니, 그러면 사고사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니, 봐봐. 네?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사람이 죽을 뻔했어. 근데 그 사람을 조롱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조롱하고 저 사람을 비난하는 여론이 형성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안 될 거 되죠. 아니야. 근데 이상하게 그때는 죽을 뻔한 사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엄청나게 조롱의 여론이 많이 퍼졌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었거든. 야,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고만 난 생각했는데 그럴 때는 국정원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야. 야, 그때 막 지역 의료 패싱이다 그걸로도 네. 난리였잖아요. 그리고 자작극 얘기가 왜 나오냐고. 그치. 그러면서 이 대표님의 피습 현장을 완전히 물청소를 물청소해 해버립니다. 버리잖아. 네. 물청소에 싹 쓸어버립니다. 그때 제가 저 현장에 나중에 갔고 그 것을 찍은 사람한테 받은 그 동영상으로 지목한 두 사람입니다. 사건 현장 훼손한 저 두 사람. 저 두 사람은 제가 부산 경찰청하고 어디다도 무조건 다시 수사하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저 사람들? 저쪽 동영상을 다 떠가지고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사진을 제가 만들고 있어요. 사진첩을 만들어서 경찰청, 그 다음에 공수처, 그 다음에 부산경찰청에 다 보낼 겁니다. 저 사람 찾아가서 아직은 못 수사해달라고. 찾았군요. 누군지는 모르는 거죠? 얼굴 사진만 지금 다 한 20명 모으고 있어요. 지금. 그러한 그 잔인무도한 사건인데 와, 근데 이게 생각해보- 대선 때까지 이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그러니까요. 이상민이 그때 나와서 제대로 한 번 한 거잖아요. 와, 예?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유권 해석 같이 해준 거잖아요. 김상민이. 김상민이. 예? 김상민이는 진짜 김건희 최측근입니다. 그러니까요. 김영선이를 어렵게 공천 꾸기에 넣었잖아. 2022년 6월에. 네. 근데 그랬던 김영선이를 쫓아낼 때 얘를 시켜주려고 쫓아냈던 거라니까. 그 자리에. 그러니 김건희가 얼마나 사랑하는 그렇지. 인간이야. 그러니까 최측근이야. 근데 그거 안 되니까 결국에 국정원으로 또 넣어준 거고. 국정원에 넣어줬지. 근데 하나만 더 하면 이 우리 대표님 당시 피습됐을 때 이 사진 네, 그건 너무 그렇죠. 끔찍해서 덮을까요? 네, 그건 네. 좀 너무 끔찍하니까. 정말 네. 이런 분 이 사건을 다시 이제 수사를 해야 됩니다. 네, 이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 2024년 1월에 머물러 있는 문제도 큰데 네.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게 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김건희 냄새가 안 난다고 보기 어렵죠, 맞죠? 맞아요. 김건희. 그러니까는 이재명 이번 5월이니까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격해도 된다라고 하는 테러 조장 행위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 수사를 해야 됩니다. 대테러국이.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테러국장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 그 테러국장이 1년 반에 3번 승진합니다. 와. 3급, 2급, 1급으로. 1년 반 만에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국정원은 진짜 어렵거든. 이거 승진하기가. 네. 간첩 잡아도 이렇게는 승진 네. 못 합니다. 와, 세 그러니까 번 승진해? 아주 초동 단계부터 이 사람이 계속 끼고 다니면서 이 사건을 은폐하고 왜곡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이다. 와. 그리고 이 공을 세운 과정에서 1급 국장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조태용과 이 김상민은 엄청나게 봐주기를 한 거다. 와, 이거 이렇게- 엄청. 그래서 이거는 감찰 조사뿐만 아니라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 국정원이. 와.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당시에 그 부산대 의대 네. 응급실에 갔던 대테러 과장이 있습니다.
부산지부 대테러 과장 대테러 그 과장. 이름도 아는데 그 사람도 다시 수사하고 그다음에 그 국무조정실에 있는 그 대테러 센터장. 네. 센터장은 김혁수 이름 말해도 돼요. 김혁수 장군 있고 그 밑에 정모 기획관이 있어요. 네. 예, 그 기획관도 지금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총리실 안에서 일어났던 일, 국무조정실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자체 감찰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아니 그 의원님 그 이종석 원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정원장님. 예, 예. 그 좀 잘 이거 알죠, 좀 알죠. 좀 예, 일러주세요. 예. 그러니까요. 예. 이건 진짜 확실하게 규명을 하셔야 돼요. 네, 와. 잘 하실 거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워낙 초반이라 그런데 어쨌든 네. 계속 저희가 촉구를 해줘야 됩니다. 엄청 큰. 아니 그 개인적으로 소통 되잖아요. 예, 됩니다. 원장님이랑 되죠. 예. 저 닮은 분 있잖아요.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종석 원장님도 조금 미안한 일일 수도 있지만 이거를 제가 공개적으로 이거를 한번 제기를 해놔야 아 이건 여론 형성 제가 뭐 필요해. 개인 이종석 원장님한테 친하다고 해서 그거 뭐 하고 계시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 네. 공개적으로 다시 재공론화를 해서 네. 다시는 이렇게 대통령님이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정권 교체 64일 돼 가고 있는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안 들여다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의원님 이거 재공론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대선 기간에 이 플랜이 있었던 건 몰랐어요. 그러니까 4월 3일, 5월 14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몰랐지. 아니 왜 굳이 대선 시기가 선거를 기가 막히잖아. 5월 12일 다음 날이 5월 14일 날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촉구가 와, 그렇게 야, 많은데 이거는- 등록하고 나서 구두로 이거 이상해. 구두로 마라. 총리실에 그때 총리 권한대행은 이주호 네. 아 이조 전화해가지고 대테러 센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총리실 안에 주인도 뭣도 없는 상황이니까 니들 손 놓고 있어라고 하는 지시를 한 맞아. 거나 똑같아요. 국정원의 대테러국에서. 저쪽에서는 하나같이 저 방탄복 벗기려고 용을 썼잖아요. 계속 조롱하고 네.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아 나한테는 무슨 뭐 경호 인력 보내지 아, 마라 맞아, 하고 맞아, 맞아. 계속 그랬다고. 맞아.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 네. 퍼포먼스 됐어요. 방탄복 벗고. 안 입었다. 이거 이상하잖아. 그거 너무 이상하잖아. 그때도 계속 이상하다고 그랬지. 물 밑에서 이런 거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합니까? 그래서 먼 과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건 바로 재수사해야 된다. 아 이거는 그냥 지금 덮쳐야 돼. 불과 3달 전이래요, 그게. 네. 예. 그렇습니다. 와, 끔찍하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어떻게 아신 거예요, 근데? 제보 받으신 거예요? 아니, 이런 문서가 갔다는 원래는 받으신 것 제가 같은데. 이제 그 국정원장 청문회 때 최하 네 아. 가지는 해야 된다. 아. 일단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비스테러 행위,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들어가 가지고 네네네. 보안 툴을 심는다고 하면서 이게 해집어 놓은 사건. 아 맞아요. 그 다음에 내란의 날에 그 방첩사로부터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 방첩사에서 그 과거 수사국 안보정보조사국이 가가지고 협조해서 서버 떼와를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건. 그리고 그 정보사령관하고 그 북한 관련 부서장이 통화한 게 있어요. 24년 1월 20 작년이죠. 24년 예. 12월 4일 1시에 통화한 게 있어요. 정보사령관하고 통화한 게 있어요. 그런 사건을 조사해 주십시오 했는데 뭐 이 정도 조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 정도 갖고 안 돼요. 이거는 감사 대상이 아니고 수사 의뢰 대상이다. 네. 이게 근데 참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고 끔찍한 게 있잖아요. 이게 전신을 따져보면 이제 중앙정보부잖아요. 국정원이라는 데가. 그리고 방첩사 이런 것들은 따라 올라가 보면 보안사, 뭐 특무대 이런 거고. 그렇죠. 근데 그 시절에 독재 시절에 하여튼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던 기관이잖아요. 그걸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은 국민이 군림하지 못하고 나쁜 짓 못하게 하려고 참 여러 가지 제도도 바꾸고 장치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정권만 바꾸면 옛날로 그냥 순식간에 돌아가가지고 맞아요. 또 나쁜 짓을 또 체계적으로 해. 한순간에. 한순간에 그냥. 진짜. 그 뭔가 DNA로 박혀 있는 거야 이게. 그 사이에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오갔는데도 나 그리고 이건 진짜. 이제 그 사이에 증거인멸 다 했고 말 다 그러게요. 맞춰놨는데 이 정도 나온 거거든요. 네. 그 의원님 예. 그것까지도 하나 좀 추가하면 안 돼요? 그 자승스님. 아 그것도 아, 추가하려고 자승 사건. 이거 굉장히 냄새가 아주 예. 진하게 나거든요. 예. 근데 자승 그거를 사건. 관심을 좀 안 가지시더라고. 아니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해야죠. 그거 가야 돼요. 자승 스님 사건은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거 들어가야 돼. 실제로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나갔죠, 그때. 그렇죠. 단체로 아니 나갔죠. 많이 국정원에서 나갔지. 70에서 80명이 나갔다. 단체로 나갔어요. 엄청나게 나간 거예요. 네. 아니 간첩 잡으러 갈 때도 대여섯 명도 안 나가요. 그렇죠. 근데 밤에 불났다고 스님 불났는데 그 먼 데를 또. 그거를 70명, 80명이 나갔다고 하잖아요. 자승스님. 대테러국하고 안보정보 수사국 두 군데 합쳐가지고
순식간에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네. 조사해야 돼요. 증거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거기 있어요? 정말 바늘 하나까지라도 다 증거는 그리고 이미 온갖 국정원에 기관에 있다. 이제 검사들이 파견 나가가지고 무슨 자리 가 있는 걸 우리가 항상 비판했잖아요. 네네. 그럴 때 쟤들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검사가 가가지고 엄정한 법적 검토를 통해서 내부 비리나 이런 것들 아니면 내부에서 뭐 없어지는 사건들 이런 거 안 되게 긴밀하게 일하고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또 인권을 보장하면서 행정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맨날 국회 답변 그런 식으로 하거든. 아. 그냥 가서 하는 짓 보면 이런 거를 오히려 일도 나쁜 짓 축소시키고 하는, 나쁜 네. 짓 하는 이런 데다가 머리를 쓰고 이거 이것도 진짜 정말 심각합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상한 일은 결국은 김건희 이름이 바로 수면 위로 떠오른다는 사실. 그렇죠. 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총매로 항상 검찰이 끼고 그다음에 김건희가 김건희야. 이렇게 있고 검찰과 김건희는 네. 정말 한 몸처럼, 한 몸처럼 보는 거예요, 움직여. 지금. 그리고 크고 중요한 사건일수록 여기 이게 그렇죠, 핵심이에요. 그렇죠. 네. 아무것도 아닌 사건에는 김건희가 끼지 않아요. 예. 중요한 사건 반드시 우리가 짚어봐야 할 사건에는 반드시 김건희가 있다. 네. 그다음에 돈을 먹을 수 있는 사건. 네. 여기 돈 없이 들어가야 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뭐 큰 거 한 장 하는데 네. 그거에 한 장은 옛날에나 지금이나 1억인데 큰 거 한 장은 저는 1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권성동이 네. 큰거 한 장이 1억 아니에요? 아니 그냥 한 장이죠 그거는. 그건 그냥 한 장이야. 그냥 한 장이지. 요새 어떤 세상인데 1억이 그냥 한 장이지. 큰 거 한 장은 최하 10억이죠. 저는 그렇게 봐요. 누가 한 장 서포트 해가지고 적어 놓습니까? 큰 거 한 장 하니까 적어 놓는 거고. 그것도 대선 자금으로 쓰라는 취지잖아요. 좀 저 사람 네. 메모라이로 하면은. 근데 그거를 1억 주고 생생낼 수는 없지. 만약에 1억인데 굳이 문자까지 보내서 뭐 이 돈 잘 쓰세요 하면 권성동이가 좀 짜증낼 만한 금액입니까? 1억은? 1억은 짜증내죠. 뭐야 뭐 왜 이렇게 톤들이 커졌어? 통이 다들 왜 이렇게 커? 규모가 커진 겁니다. 경제 규모도 그렇고. 정책 규모. 그리고 선거 자금으로 쓰려고 하면 1억은 좀 부족할 수도 그럼 있으니까. 좀 작은 돈이죠. 지금 그 특경법 같은 경우에 뭐 5천만 원 이상이 맞아요. 1년이고 그거 올려야 뭐 된다고 1억이 많이 하죠. 1년인데 요새 네. 다 올려야 된다고 하는 게 경제 규모가 커져서 그런 거잖아요. 네. 10억은 대주주 안 된다고 또 똑같은 거고 네. 마찬가지에 큰 거 한 장이 어떻게 1억입니까? 왜 의원님? 네. 그 국정원 관련 이슈를 의원님과 저희가 네. 좀 다음에도 밀도 있게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사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네. 저희가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 자승스님 관련해서도. 네, 그렇죠. 그걸 저희가 모두 하나씩 국정원 이슈를 한번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박선원 TV 한번 해주시죠. 박수원 TV 아니 박수원 TV 가져야 돼. 이 힘을 신호드려야 돼. 맞아. 이거 엄청난 기자회견이랄까 이번에 네. 박선원 TV 여러분 꼭 좀 힘을 많이 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0만까지 3,000명 남았네요. 그럼 50만만 가시죠. 3,000분. 그 되면 또 최욱 씨 동생 하나 또 생기는 거예요. 좀 진짜. 근데 동생까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연식이 좀 안 맞으니까. 제가 좀 많이 힘드네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자, 다 같이 인사할 거예요. 예.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세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그 김충식 본인도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린 거는 김충식의 동거녀인 김모 씨가 김건희가 이재명을 주기로 사람을 모집했다 이 발언했다는 내용 말씀드렸잖아요. 녹취 있었잖아요. 예, 녹취 있었잖아요. 근데 또 다른 녹취가 있습니다. 김충식 본인의 녹취록에 이재명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녹취록이 있습니다. 김충식 본인이요? 본인이 자. 권총으로 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24년 1월 2일 이재명 대표는 진짜 죽을 뻔한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가 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담긴 녹취도 우리가 만나봤었는데요. 네. 이번에 함께 들을 녹취는 김충식의 목소리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년보 목사의 목소리인데요. 네. 김충식과 소년보는 이재명은 죽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다녔더라고요. 이게 지금 퍼즐이 몇 개가 맞는지 모릅니다. 그러네요. 정말 무시무시한 그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이 이제 나를 못 살아요. 대법 얼마나 일어날지 몰라요. 결국 정체를 쓸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또 내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일주일도 안 돼서 한 달도 안 돼서 이 나라는 전체주의 국가가 될 거다. 그렇게 될 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맡기 위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내 삶을 다 바쳐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죽어야, 이재명이 그런 탐욕과 적개심과 이기심이 죽어야만이 대한민국이 산다고 외쳤고, 여러분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소년보 목사가 세계로 목사죠. 맞습니다. 세계로 교회 목사예요. 근데 그 김충식 수첩에 또 관련 그렇죠. 제가 매불쇼에서 예고가 말씀드렸지만 그 김충식 수첩에는
세계로 교회 손목사 아산 배방 부동산 7억이라는 메모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럼 세계로 교회 손목사면 손현보 목사 아닙니까? 그러네. 누가 뭐라 그래도요. 그리고 이제 이 아산 배방 부동산 건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2001년이에요. 김건희와 최은순이 김충식의 도움으로 여기 개발지구에 대한 비밀 정보를 받아서 30억을 투자해가지고 그것도 자기 돈은 거의 안 들이고 네. 남의 돈 가지고 투자해서 나중에 이게 국가산업으로 국가에서 개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부터 보상액을 무려 130억을 받습니다. 네. 국가 돈으로. 이 고급 정보를 어떻게 알았느냐? 현재 제보 내용 중에는 김충식이 당시부터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윤남금 판사와 긴밀한 관계였는데 법원에 들어오는 정보를 윤남금 판사로부터 확인해서 이 부동산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 제보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특검에서 밝혀봐 주시길 바라고요. 네. 어쨌든 가만히 보게 되면 김진성이라는 인물이 테러범. 아산 배방에서 부동산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충식과 최은순과 김건희는 아산 배방 일대에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떼돈을 벌고 둘의 최초의 회사가 방주산업이라고 있어요. 방주산업. 이 방주산업이 그 부동산 개발용 회사입니다. 아산 배방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게 나중에 명칭을 살짝 바꿉니다. 충운산업으로. 김충식의 충, 최은순의 은을 따서 충운산업으로 바꾸고 아. 이게 지금 특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ESIND 양평 공군지구 개발 부정 국정농단 관련된 사항이 드러난 게 나중에 명칭을 다시 ESIND로 바꾸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산 배방 일대로 막대한 자산 축적을 위한 투자 활동들을 김건희, 최은순, 김충식이 벌여왔는데 김진성은 거기에서 부동산 사업을 했던 사람이고 그렇지. 그다음에 김충식의 다이어리에는 세계로 교회 손목사 아산 배방 부동산 7억이라는 문자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네. 또 이 테러범 김진성을 가덕도 테러 현장에 차로 이동시켜준 사람이 세계로 교회 손목사가 있는 세계로교회 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자로 알려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표현되는데 거죠. 예, 이게 예. 확인이 아직 안 됐나요? 현 언론에 나오기로는 확인이 됐고 뭐 수협 직원이었다 이런 네, 얘기까지 그렇습니다. 나오니까 네, 거의 그러니까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본인들의 녹취록에는 이재명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게 녹취록이 지금 공개가 되고 이게 있는 됐잖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이재명에 그래서 대한 의원님 예. 아까 그 김충식 메모 다시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메모가 예. 진짜 김충식이 작성한 메모라면 사실 퍼즐을 맞힐 필요도 없이 거의 이재명 대표 테러의 배우는 김충식, 김건희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예, 예. 자 그래서 그런지 댓글상에도 이 메모에 신뢰도를 문제 삼는 분들이 꽤 많아 보이는데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일단 뭐 이제 특정 유튜브 채널에서 저 메모가 필적이 다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김충식이 한 게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의혹들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김충식의 메모가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충식을 주군으로 모신다는 이재성. 네. 지난번에 제가 이재성의 녹취를 말씀드렸지만 이재성이 원장님께서 세계로 손목사라고 아산에 있는 목사 번호를 적은 게 빌미가 돼서 특검에서 맞아. 이 김충식이 얘기했잖아.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했잖아. 이 얘기. 예, 했잖아요. 저기는 그런 그 잘못된 허위 정보를 누가 쓰는 바람에 오해를 받고 있다라고 한 게 아니라 김충식 씨가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했어요. 그거 했잖아.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김충식 메모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지금 하나하나 다 사실적인 그런 상황들과 일치하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DMZ 토지 거래, 이건 제가 직접 하지 않았습니까? 그 본인이 맞다, DMZ 토지 정부로부터 분양받은 거 맞다. 뭐 행안부나 통일부에서 도와줬다 이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양평 토지권도 메모장에 있는 거거든요. 수첩에. 또 지금 어쨌든 간에 사실관계 확인돼서 특검 수사 들어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약 사건 관련돼서도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그것도 자기 자필이라는 거 인정했습니다. 예? 예, 물론 마약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건 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다음 고위직 인맥 기록에 대한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그냥 쓴 거고 허위고 필적이 그분께 아니다 이런 얘기했지만 지금 사진 자료들이 다 밝혀졌어요. 그 네. 고위직의 인물들과 실제로 만나서 도자기를 건네받고 특정 행사에 같은 모임에 참여하거나 관련된 기구에 속해 있거나 임원이거나 다 드러나고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이것만 사실이 아니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 그거는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지.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그게 매우 예, 이상하죠. 예. 아주 이상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로 보는 게 현재로서는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특검이 철저히 조사를 해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진짜 사실이라면 진짜 이건 무서운 일이 발생한 겁니다. 네. 예. 김건희가 시켜서 김충식을 통해 손현보 통해서 네. 그 김진성을 통해서 테러가 발생했다. 와,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고 예.
그 범인의 배우가 알려질까봐 경찰을 동원해서 현장을 청소하고 증거를 인멸했다. 이거 맞습니다. 진짜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고요. 이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아는데 당시 경찰이나 국정원이나 또 총리실의 대테러 대응반이나 이쪽에서는 김진성의 사건을 개인의 우발적인 사건으로 덮어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웬만한 그 전문적인 수사관들한테 물어보면 너무 이상한 점이 많고 네. 저도 그때 굉장히 의혹이 많았던 게 네. 자, 야당의 대표가 총선을 얼마 앞두고 그렇지. 갑자기 기습을 당했어요. 테러를 당했어요. 네. 그럼 정부에서는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까 우왕좌왕하고 사건 관련돼서 뭐 정황 증거들 증거 인멸 있을까봐 경찰은 조치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네. 당시 보세요. 이건 프로 기획자가 붙기 전에는 이렇게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진성의 우발로 볼 수 없어요. 첫 번째 말씀하셨지만 맞아요. 피자국을 바로 지워버렸죠. 네. 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순 찰과상 1cm 정도의 단순 찰과상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자국이 이만한데 단순 찰과상이라 그러면 개연성이 떨어지니까 안 되겠죠. 피자국 지운 거예요. 그 과도 그리고 얘기 나오고. 맞습니다. 1cm의 단순 찰과상인데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바로 씌웁니다. 네. 그 다음에 헬기 이용했다라는 거. 특혜 의혹으로 프레임 맞습니다. 전환시켰죠. 응급 환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헬기인데 그렇습니다. 마치 이재명 전 대표만 이용한 것처럼 특혜 의혹을 씌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커터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번에 국정원 보고서에서 나왔는데 테러라고 하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상민 전 검사 당시 국정원의 파견 특별보좌관 법률보좌관으로 법률특보 네. 김상민이 테러로 보지 말고 일반 사건으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주잖아요. 네. 이게 큰 차이입니다. 테러가 되면 정치적 동기가 붙은 사건을 테러라 그러거든요. 네. 정치적 배후를 수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개인 사건이 돼버리면 개인적인 원한이잖아요. 그렇죠. 너 카트콜 듣고 왜 달려들었어? 텔레비 보다가 짜증나서. 그럼 더 이상 수사할 게 거기서 없어요. 끝이죠. 근데 이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요. 맞아요. 이거는 컨트롤 타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김진성에게 이것을 사주하고 뒤에서 여론 프레임을 통해서 총선을 앞두고 마치 야당 대표가 부끄럽게 1cm 정도의 찰과상을 가지고 쇼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든 건데 제가 왜 이게 논리적 근거가 있다라고 보냐면 내란을 보면서요. 내란의 노사원 같은 인물 좀 이따 오혁진 기자가 말씀하신다는데 네. 그 사람들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로들입니다. 노사원 정보사령관 출신이죠. 네.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해외 나가서 작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해외의 어떤 정보를 캐낼 때 대한민국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것처럼 철저히 민간이 우연히 술집에서 안 하는 것처럼 첩보 공작. 흔적을 없애고 공작하는 사람들인데 네. 이게 만약에 테러 그 내란과 계엄을 준비하던 세력이 여기에 만약에 작전 세력으로 붙었다라고 하면 저는 플랜 A, 플랜 B 세웠을 거다. 네. 사망했을 경우에 그렇지. 또는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냥 단순 우발적으로 살짝 찔렀는데 우연히도 급소를 맞아서 죽었다. 또는 사망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냥 개인적인 동기에 의한 그런 단순한 그냥 것을 가지고 마치 엄청난 일을 벌린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면서 야당이 쇼를 하고 있다. 이것들을 만드는 플랜 A, 플랜 B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김충식 메모가 단순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김충식 메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수상한 지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았죠. 없었다고 예, 하더라도.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약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백혜룡 경정이 마약 수사 초기에 이제 무마가 됐지만 300kg 규모의 마약 사건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공교롭게 김충식 수첩에 또 아주 의심스러운 메모가 있다고요. 예. 그 보면 310kg 말레이시아산 1차 55kg라고 나와 있습니다. 와, 예. 백혜룡 경정이 추구하던 300kg대의 마약, 말레이시안 마약의 밀반입 검찰이 덮었다라고 하는 그것과 놀랍게도 와. 비슷합니다. 이게 거의 네. 일치합니다. 마약이라고요? 김충식의 메모장에 나와 있는데 저게 백혜룡 경정은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저게 마약 아니고 뭐겠습니까? 310kg 말레이시아산이 1차 55. 지금 백혜룡 경정이 지난주에 법사위에 특위위원회 나와서 발언할 때도 이거는 김건희 집안이 개입됐기 때문에 검찰이 덮은 거다라고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수사하고 추적해본 바로는 네. 그럼 김건희 집안이 개입됐다. 김건희 집안의 최대 브로커는 김충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김충식의 수첩에 이게 나온 거는 다 논리적 맥락이 맞는 거예요, 당시. 그리고 대통령의 가족 정도가 개입했으니까 인천 당시의 심우정 검찰총 인천 검찰 그 지검장이죠. 지검장까지 나서서 덮은 거지. 이거 일반적인 마약 사건을 왜 검찰 조직, 경찰 조직이 다 나서서 축소 은폐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그 관련해 가지고 의원님이 김충식에게 물어봤다고요? 물어봤죠. 제가 저한테 전화했길래 물어봤어요. 아, 누구한테 전화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잔혹한 테러의 배후와 은폐 시도가 PD수첩과 박선원 의원의 폭로로 그 추악한 민낯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범인 김 씨가 8개월간 생업도 전폐한 채 흉기를 개조하고 급소 찌르기를 반복 훈련하는 동안 공권력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범행 전날 의문의 외제차를 타고 이동하며 특정 극우 유튜버와 접촉하려 했던 정황은 이 사건이 결코 외로운 늑대의 단독 범행이 아님을 확인해 준 거죠. 더욱 기가 막힌 건 사건 직후 경찰이 현장을 물청소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국정원 김상민이 흉기를 커터칼로 둔갑시켜 테러 지정을 막으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심장을 겨눈 테러를 단순 상해로 치부해 정권의 안위를 도모려 했던 명백한 국기문란이자 음모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은폐를 주도한 배후 세력을 끝까지 추적해 단죄해야만 우리 민주주의를 간신히 지켜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